이번 초선 의원님들이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가지고 할 때보다 더 엄한 회초리를 드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산광역시를 믿어주듯이 나머지 1년도 최대한 믿어주시면 뉴스톡톡 오늘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산 시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먼저 시스포커스인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들이 그래왔듯이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0일이 이제 전반기 의장 네. 임기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네네. 있습니다. 지난 2년간에 대한 소배가 좀 남다르시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지금 9대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8대 의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의회였고, 이제 9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했던 의회였고,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코로나 이후로 부산 시민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 때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걱정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회 내는 배려와 존중으로 풀어나갔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산시 집행부를 견제할 거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네. 그리고 도와줄 거는 도와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이 빨리 회복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몽골 수도 네네. 울란바토르를 다녀오셨던데 네네. 뭐 방문 내용하고 성과 좀 설명해 주시죠. 울란바토르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고요. 몽골은 그 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뒀던 지역입니다. 몽골뿐만 아니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은 언젠가는 부산시의회가 교류를 해야 될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몽골과 중앙아시아 쪽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자원 국가입니다. 네. 없는 게 없어요. 석탄 있죠, 석유 있죠, 니켈, 구리, 심지어는 우라늄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항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 접경지들이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있는 자원을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에 상값에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남북한의 이 화해 분위기가 돼서 철도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항만을 통해서 그 막대한 자원을 갖다가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유라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딱 정확한 중간에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왔고, 그리고 몽골 역시 관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영 방송뿐만 아니라 사실 1시간 반짜리 대담 프로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아마 몽골이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몽골 울란바토르가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지하철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도, 거기에 이제 부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부산의 가장 큰 현안 중에 네네. 하나가 지금 에어 부산 분리 매각 문제인데요. 시의회 차원에서 기존의 TF가 아니라 네. 그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예, 예. 구성해서 네. 좀 열심히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얼마 전 그 29일이죠. 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여파가 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 예측을 했달까요? 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대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멈춘다는 그럼요. 거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해야죠. 예, 예. 네. 시도 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협상 대상 전면에 나서야 될 사람들은 저는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또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곳은 또 상공회수를 비롯한 상공계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저희 시의회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저희들이 해야 될 노릇은 다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그 사계단체가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회의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전략을 다 내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길 거는 숨기고 아무튼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아마 최선을 저희들은 다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네. 특별법 지금 이제 국회에 결국 21대는 이제 마무리가 못했죠. 예, 됐고 예. 22대에 열심히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될 건데 시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예. 네, 네. 이 문제는 부산시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야죠. 되는데 네. 총선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부산은 사실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전국 이 판세가 과반을 못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용산 쪽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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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받는 것에 우리의 이 특별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산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야죠. 예, 돼야 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불경 행정 통합이 사실은 별로 진전이 없는 없죠. 상태에 예, 예, 예. 있는데 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의 시도의회 간에는 좀 교류가 네.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불경 통합 의회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통합의회가 되려고 하면은 네. 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그 법안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바로 전 단계인 상계 시도 의회 연합 회의는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무려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네. 그리고 계획대로면은 작년 말에 됐어야 되는데 그때 뭐 메가시티라든지 양산을 편입시키자 이러다 보니까 또 경남 쪽에서 야 이거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푸는데도 조금 세월은 보냈지만 결국은 지난 3월 달에 됐고 이게 정리가 된다. 계속적으로 정리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가 아닌 상계시도가 중앙정부나 수도권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너무 잘 네. 아시는 TK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그렇죠. 적극적으로 진행을 예, 시키고 예. 있는데 불경도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네. 둘 다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의회도 지금까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혹시 잘 안 됐어도 네, 네. 시도의회 차원에서는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이게 좀 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가 풀지는 못하는 걸 네, 네. 의회 간의 의회, 결혼을 의회 간에. 해서 그래서 네, 네. 이게 이런 말씀드리는 뭐 하지만 사실 경남도 의원님들하고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뭐 정치적인 뭐 어떤 고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결정적이 될 때는 이게 좀 꼬이는 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사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풀어야지. 뭐 상계 시도에 다 각자 생각하는 이익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하자 해서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디서 나타났느냐 네. 하면은 최근에 왜 어령군하고 부산이 네. 맑은 물 공급하기 그렇죠. 위한 예. 상생 협약을 했는데 사인까지 했단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데 사인했어요. 근데 어령군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예. 해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없던 일로 되어버렸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시의회 또 군의회 네. 차원에서 좀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에 좀 네. 보면은 뭐 합천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어령 출신 계시고 창녕 다 있단 뭐 하만도 말이에요. 계시고요. 예, 예. 네, 네. 그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하기가 곤란한 그런 이야기까지는 다 네, 나눴습니다. 네, 네. 이 물이라는 부분이 우리 논리로 따지면은 아주 쉬운 건데 네.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남는 물, 사실 버리는 물이고 맞습니다. 그걸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한 200억 정도 지원을 200억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막상 이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은 도민들의 네, 네. 그런 우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연수를 가더라도 합천을 가고 하만을 가고 창녕을 택하는 이유가 네. 끊임없는 그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의 3분의 1이 경남 출신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면은 향후에 회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여러분도 좀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그 해당 지역의 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말 때마다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이 자랑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령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이해를 못했던 게 네, 맞아요. 예. 시장 군수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네. 이게 없던 일로 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서명까지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박영민 시장한테 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사실 상당히 좀 억울해하죠. 사실 박 시장이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은 서명하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네. 이제 네. 어, 맑은 물 공급이 된다. 시작이 이제 네.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 되니까 이게 갑자기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지만 왜냐면 제가 국회 보좌를 할 때 낙동강 특별법을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일 반대가 심한 곳이 김해, 네. 경남, 제 이웃들. 그래서 이웃들하고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 교류를 하고 설득할 이런 정지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6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시는 반드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대 부산시 의원들 모두가 예의 염치를 지키는 그러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네.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 네. 있으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하죠. 아마 우리가 전국 최초로 아마 조례도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뭐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그것도 네. 3개에서 지금 7개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결실이 되어가지고 부산에 없는 아동 종합병원 그거를 현재 계획으로는 26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지금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의원님 전체가 공감대 형성된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필요 없고 뭐 시급하지 않는 예산들을 좀 삭감을 뒤로 미루고. 네, 해서 네, 이걸 예비비로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종합병원을 짓는 종잣돈으로 일단 저희들이 만들고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운동을 펼친다면은 그 기간을
조금 더 땡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래 이래 되다 보면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 연연하지 말자. 모든 걸 따져가지고 가장 부산 시민들이 필요한 지점에 이 본관을 놔놓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4개의 분원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처음부터 우리가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공감대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애를 키울 때 걱정 없이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런 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종합병원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하면 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산 경제가 지금 생산 지수, 고용률 그렇죠. 이게 전부 문제가 생겨 있고요. 경제 지표들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더라고요. 사실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수치가 그걸 네,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예, 네. 뭐 고용률 20% 네, 떨어지죠. 네, 네. 전국 그래서- 최악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러잖아요. 전체가 어렵죠. 그죠? 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수도권은 좀 다 올라가 있어요. 뭐 고용률도 점프돼 있죠. 거기다가 건설 부분도 부산은 다운이지만 저희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가덕도 신공항을 빨리 착공함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 산업을 하루 빨리 저걸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보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2029년까지인데 그럼 그때까지 부산 경제를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할 거냐?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급적이면은 부산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제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가 강력하게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민 생활 정치 네네. 문제인데요. 교통요금, 하수도요금, 또 종량제 봉투 이렇게 공공요금이 다 올랐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까지는 사실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6개 그러니까 상하수도, 뭐 전기 이런 모든 공공용 지하철, 버스 네, 이런 네. 요금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도록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제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6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시는 반드시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전국 최초로 네. 2024 특별회계 기금 네, 네. 예산 결산 심의 주요 조례라고 네. 하는 거를 만드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 뭐 특별회계 기금 아. 다양해하고 한 38개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하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조례만 된 부분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산시 재정하고 관계되는 법령이라든지 재정 구조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 자립도가 한 45% 정도 됩니다. 45%. 예.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현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 그럼요. 예산- 네. 현재 있는 걸 예. 제대로 쓰면 되죠. 건전성을 위해서는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네, 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이걸 좀 따라 예, 네, 보기 네. 위해서 네, 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영도의 그 국민의힘 후보를 도우셨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의회 의원 이제 네, 의장이시지만 그 임기가 끝나시면 영도구청장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국민의힘 아, 당연히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구청장은 만 18세 이상 누구나. 다 누구나 할 수 누구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영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영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든 나름대로 보관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뭐 저도 뭐 도전할 용의는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전반기 의장 마무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죠. 근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박중묵 의원, 네네. 이대석 의원 예, 예.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네,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또 의장님 성함도 좀 들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하반기 의장에도 도전을 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하반기는 사실 전반기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부산에 계시는 이런 몇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사실 좀 자문을 지금 받고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분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의원 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요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사실 패배를 했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일단 가급적이면은 조용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지금 그게 지금 급선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단도리를 하고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제 신념이 예의 염치입니다. 시민들한테 예를 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청렴해져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대 부산시 의원들 모두가 예의 염치를 지키는 그러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